컴활 2급 자격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필기, 실기 한 권으로 통합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컴활 2급 합격까지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렬은 행 기준 정렬이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정렬이 기본 설정이에요. 그런데 정렬 옵션에서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설정하면요, 열 기준 정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렬 옵션 방향은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쪽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고요. 최대 64개까지 지정이 됩니다. 숨겨진 행이나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숨겨진 열,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습니다. 정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셀 값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셀 색깔, 글꼴 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같은 것들도 정렬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꼴 크기는 정렬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 큰 거를 먼저 쓰자, 이런 것들은 바로 정렬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색상별 정렬에서 오름내림 차수는 없습니다. 색깔은 순서가 없잖아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와 숫자 조합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셀, 색깔, 글꼴, 색 이런 것들은 지정 목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 실행하면요,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렬이 돼요. 범위가 확장돼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요, 모든 정렬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에만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거 잘못된 오답입니다.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목록 이거 수정 삭제할 수 없고요. 병합된 셀이 있으면 정렬할 수 없습니다. 문자와 숫자가 막 뒤섞여 있는 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러면요, 1등으로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류가 나와요. 문자에는 특수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한글 이 순서로 문자가 정리가 되고요, 제일 뒤에 논리값이 나오고요, 그 나머지의 빈 셀들이 제일 뒤로 처박힙니다. 거꾸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러면요, 이 반대 순서로 가겠죠. 논리값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문자류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숫자가 제일 밑으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빈셀도 제일 뒤에 나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공백셀, 빈셀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제일 뒤에 갖다가 처박아 두는 게 정상이겠죠. 모두 맨 뒤에 정렬이 됩니다. 날짜 오름차수는 과거에서 최근 날짜 순서로 가는 거고요, 논리값의 오름차수는 false에서 true로 가는 겁니다. 자동 필터요. 데이터 탭 안에 보면 필터 아이콘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 각 필드가는 AND 조건으로 처리돼서 결과가 표시됩니다. 필터 사용을 위해서는 필드 정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대소문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때 요일 필터는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자동 필터 사용하면 목록, 값, 서식,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조건에 맞지 않는 항목을 숨길 뿐이고요, 정렬과 달리 목록을 다시 재배열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요. 데이터 탭 안에 필터 안에 가면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목록 단추라고 부릅니다. 이거 누르면요, 텍스트 필터를 만날 수 있어요. 지정된 필드의 사용자 지정 필터에서 다른 필드 조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 지정했는데 또 다른 필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자, 상위 10 이걸 입력하면요,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필터링된 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건 10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1에서 500까지 표기 개수를 변경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오답이에요. 고급 필터의 특징이요.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어요. 자동 필터는 이런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나면 쫙 없애고 이렇게 그 안에서 결과를 내죠. 자동 필터는 자료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급 필터는요, 이거 필터링한 결과를 밖으로 뽑아서 이렇게 그 결과물만 별도로 원하는 위치에 별도로 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행의 조건을 적으면요, 이건 AND 조건이고요, 이렇게 다른 행의 결과를 적으면 이건 OR로 결합되는
필터는 조건입니다. 고급 필터가 적용돼서 숨겨진 레코드는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행, 각각의 동일한 행은요, AND 조건입니다. 뭐뭐이고 혹은 뭐뭐이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명이 두 글자이고, 이고니까 바로 AND 조건, 동일한 줄에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각각의 행의 결과를 OR 조건으로 묶습니다. 각각의 1행, 2행, 3행, 각각의 행의 결과를 OR 조건으로 묶습니다. 조건 A이거나 B이거나 C 이런 식인 거죠. 조건 필드명은 원래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을 사용합니다. 이 조건 필드명은요, 원본 데이터 위에 있는 이 필드명 있죠. 이 필드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건의 수식이 사용되면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지정해야 됩니다. 고급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요. 자,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반, 2반, 3반, 4반 뭐 이렇게 뭐 10반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결과를 뽑을 때 1반, 3반, 5반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필드만 추출하고 싶을 때요. 그 방법 첫 번째는 결과를 표시할 위치 바로 이쪽 있죠. 결과를 이쪽에다 표시할 거니까 결과를 표시할 위치에 원하는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1반, 3반, 5반 요 필드명을 적고요.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 복사 위치에 입력할 필드명을 범위로 지정 이렇게 하면요. 바로 이렇게 원하는 특정 필드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라는 체크 박스가 있어요. 자, 이거 체크하면요. 중복된 데이터는 제외하고 표시가 됩니다. 고급 필터에서도 와일드카드 문자 사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물음표 한 개는 문자 한 개고요. 그러니까 물음표 두 개는 문자 두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음표 그러면요. 이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더 있는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이상의 문자 이게 바로 이 뭐뭐죠. 그 다음에 별표는요. 이건 바로 여러 개수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별표 그러면요. 모든 개수의 글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 글자의 이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 별표 그러면요. 이자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음표는 세 글자지만 이 별표는요. 이자로 시작되는 모든 글자, 5글자든 20글자든 이자로만 시작하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1400여 개의 문제로 구성된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텍스트 나누기요. 데이터 탭 안에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텍스트 나누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 기호, 예를 들어서 컴마일 수도 있고요. 탭일 수도 있고요. 이런 구분 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해서 각 셀에 입력하는 것, 바로 이 기능이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하나 이상의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써야 된다. 오답이고요. 두 가지가 있으면 실행 못한다. 이것도 다 오답이에요. 텍스트 나누기 수행할 때 데이터의 형식의 변환 가능하고요. 셀 서식 변경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긴 문자 중에 일부에 있는 이 부분을 숫자만 끄집어내서 숫자의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눠진 열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하면요. 동일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레코드가 다 삭제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요. 셀의 제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값으로 할 거냐, 목록으로 할 거냐, 정수, 사용자 지정 이렇게 제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나 데이터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텍스트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데이터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 리스트로 설정하려고 할 때 드롭다운 표시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목록 값을 입력해서 원본을 설정하려면 리스트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여러 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각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리스트 만들 때, 목록 만들 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드롭다운 메뉴 목록의 너비는요, 데이터 유효성 설정이 되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드롭다운 목록을 가지고 너비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입력이 끝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하면요, 기존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데이터 유효성 기능 하고 나면 오류 메시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경고, 중지, 정보 이렇게 있고요. 확인은 없습니다. 확인 없어요. 자, 경고는 바로 느낌표 표시고요. 중지는 X, 정보는 인포메이션의 I입니다.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혹은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합계, 평균 같은 계산을 하거나 집계하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 통합 기능입니다. 이때 참조 영역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참조 영역이 최대 3개까지다, 10개까지다. 이거 다 오답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통합을 수행할 경우에 참조된 데이터 영역이 변경될 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영역이 변경이 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거 원본 데이터 영역이 변경이 되는 거지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업데이트 된다, 이게 아니에요.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거 오답입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 이 기능은요,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시트하고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시트가 다른 경우에요, 같은 시트 적용된다, 오답이고요. 같은 문서에 있는 경우 다 적용된다, 다 오답입니다. 데이터 표 기능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때 표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셀의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 수정과 삭제는 안 됩니다.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 안에 가면 그룹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거 선택하면 행과 열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 나와요. 자, 이때 여기서 행을 선택하면 행 방향의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윤곽 설정이 가능해요. 이 윤곽 안에 들어있는 단추의 의미요. 먼저 마이너스 레벨이요. 요 그림이요. 자, 요거는 없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누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숨겨집니다. 하위 레벨을 숨길 때 사용되고요. 당연히 플러스는 이거 누르면 없던 게, 숨겨졌던 게 추가로 나타나요. 하위 레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1, 2, 3, 4 요에서 이 1을 눌러주면요, 바로 1레벨 이하의 하위 레벨이 모두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1레벨을 누르면 정보를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4, 제일 오른쪽 것을 누르면요, 1부터 4레벨까지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